경제 생활에 유용한 팁을 전해드리는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지난해 11월이죠.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꽤 오랜만에 맞이한 금리 인상기인 만큼 예금과 적금, 대출 등 금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서 재테크의 요령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테크와 금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오른 기준금리로 인해서 예금 금리는 과연 얼마나 오른 건지, 이럴 때는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알아볼게요. 금리가 지금은 동결된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18일이죠. 새해 첫 번째로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0%로 유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금통위 회의에서는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오랜 기간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를 해오다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 방향이 이제 바뀐 이후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으로 이제 크게 방향을 튼 뒤에 네. 이제 영향 등을 지켜보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예금, 적금, 거기에 대출까지 금리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더 오를 건데 더 높은 금리를 못 받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는 예금 금리 상황이 어떤 건지부터,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수신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1.5%였던 은행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1.7%를 넘어서면서 1.79%로 이제 높아졌고요. 같은 기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역시 각각 2.4% 그리고 1.73%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금만 놓고 봐도 은행권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모두 다 오름세네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별다른 우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2%대 후반 금리의 예금 그리고 3%대 금리의 적금을 아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복잡한 우대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금리가 2%대 초중반대에 그쳤던 지난해와는 달리 아주 분위기가 많이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 가을만 해도 예금은 거의 1%대였고요. 적금도 많이 받아봤자 2%대였는데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거에 비하면. 그러면 현재 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딘가요? 네, 정기 예금 상품 중에서는요, 금리 면에서 좀 전통적인 강자였던 저축은행 상품의 이자 수익이 현재 좀 쏠쏠합니다. 특히 비대면 상품 금리가 높은 편인데요. 몇몇 저축은행은 특판을 통해서 높은 예금 금리를 현재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원한다면 아무래도 좀 저축은행을 이용을 해보면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저축은행의 금리가 현재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저축은행은 은행권,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아닌 만큼 주의할 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으로 예금과 적금 상품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지만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건전성 측면에서는 좀 취약해서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단위로 분산해서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겁니까? 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적용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게 모든 은행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이 되는 은행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2금융권에 속하는 저축은행을 역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이 적용됩니다. 협동조합은요,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자체 기금에 의해서 원리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상품이든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게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7곳의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했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렇게 은행별 분산 투자도 미리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통은 시중은행은 1금융권, 그리고 저축은행은 2금융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금융권을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금융권은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고요. 자체적인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을 2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금융권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이 속하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자주 보게 되는 은행들이 보통 1금융권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권은 그 은행들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가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위 협동조합과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보험회사 같은 금융사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은행들은 대부분 자금을 소비자가 맡긴 자금을 모아서 이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 금융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헷갈리는 분 계실까 봐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시 금리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들도 금리가 좀 오르고 있습니까? 네, 은행 예금도 시중금리 오름세에 따라서 2%대 금리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이 수신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에서도 우대금리 없이 2%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보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하니까요.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예금이 아닌 고금리 적금 상품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적금은 일단 뭐 예금에 비해서 금리가 훨씬 더 높은데 고금리 적금은 이게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네, 고금리 적금 상품은 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차곡차곡 모으기에 적합한데요. 우선 은행권보다는 저축은행업권 상품을 찾아보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이미 금리가 3%대로 올랐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금리 정기적금을 활용해 풍차 돌리기를 한다면 쉽게 종잣돈을 모을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 풍차 돌리기는 뭐죠? 네, 풍차 돌리기는요. 적금은 매월 1개월씩 1년 만기인 적금에 가입해서 1년에 총 12개의 통장을 만드는 식인데요. 매달 적금 금액을 순차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부담은 덜하면서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요. 네. 이어서 1년이 지나 적금 만기가 돌아오면 그 만기 금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서 예금으로 풍차 돌리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쉽게 불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유가 된다면 풍차 돌리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직은 큰돈 들 일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재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금리 인상계 재테크 또 어떤 상품을 활용하면 좋습니까? 네, 최대한 만기가 짧은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금리를 보장하는 수시 입출식 상품은 더 높은 금리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운용자금을 잠시 묵혀두는 파킹용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이미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저축은행은 현재 금리가 2%에 육박하는 고금리 수시 입출식 상품을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기 때문에 금액 조건만 만족을 하면요. 별다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기가 짧은 상품을 노려라. 사실 금리가 또 언제 인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더 있나요? 네,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 정보를 안내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금과 적금은 만기가 짧은 상품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이유도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은 가입 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이 되면서 만기가 갈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이 되는데요. 따라서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에 금리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은행들은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최초 가입 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만기가 짧은 상품을 노려라. 와 비슷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예금, 적금 금리만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대출도 금리 변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고금리 대출 이용자라면 2월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내려가는데요. 하지만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이 되고요.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는 대출 업체가 뭐 장기 계약을 권유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신규나 다시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미 3년에서 5년가량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3.9%포인트가 내려간다고 해도 연 24%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저신용자의 경우는요,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게 아무래도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또 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활용도 가능한데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리고 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이 대출 이용 기간 중에 대출 고객이 신용 상태가 개선이 돼서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 자체 심사를 통해서 대출 금리 일부를 인하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책자금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과 보험계약 등은 그런 대출 등은 현재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혹시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 상품인 새희망 홀씨의 경우에 일정 기간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요, 대출 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원리금 연체가 없거나 연체 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그리고 대출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원 내용이 은행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각 은행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금 적금은 되도록이면 금리가 높으면 좋고 대출은 되도록이면 이자를 낮게 내는 게 좋은데 이 밖에 또 대출 이용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성실 상환자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긴급 생계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서민금융 상품을 전액 상환 또는 2년 이상 연체 없이 대출금 75%를 상환한 경우, 그리고 최대 3천만 원 이내 연 9% 이하 금리로 징검다리론도 가능한데요. 또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후에 1년 이상 성실히 상환을 하거나 대출 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상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살펴봤는데요.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떤 사항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 목적과 기간 등에 따라서 적합한 금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을 할 경우 계획이고 금리의 지속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는데요. 금리 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 기간 및 자금 사용 목적 등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은행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금리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나올 수도 있고 고정금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상품별 또 만기별로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 금리 인상기라 하더라도 금리 인상 폭과 주기 그리고 대출 기간 등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이게 단기간에 상환을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장기간 이용할 예정이면 이게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낫습니까? 네, 주택담보대출은요,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폭과 금리 변경 주기 그리고 대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전환 시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 면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중에는 또 한 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금리 인상기인 만큼 보다 좀 계획적으로 투자하셔서 재테크 활용에 최대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